남원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든 일정과 여건 속에서도 늘 묵묵히 고생해 주시는 저희 선거운동원 어머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유권자 여러분, 기호 8번 강동원 후보는 다른 여타 후보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분명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정치, 소통 정치, 민생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후보들,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데려와 표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강동원 후보만이 지역 발전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왜 강동원 후보만이 지역 발전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지지연설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강동원 후보가 평소 존경하는 저희 선거대책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영건 본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원의 요충지인 우리 도통동 상가 사장님, 사모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김영곤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면 시장에 여러 번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로구나 하고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애정을 받고도 4번에 도전했습니다마는 12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호소하면서 도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찬조 지지연설로 나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200년 효길에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마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저는 고향에 살 것입니다. 제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원이 좀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원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도 아직도 우리 유권자들은 옛날처럼 당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원 후보는 원래가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비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민주당 골수 야당인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열린우리당, 새청년민주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년 동안 우리가 뽑아준 강동원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강동원 의원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내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턱 내놨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토론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법관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도대체 토론할 때 보니까 남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남원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남원을 제대로 대변할 줄 알고 남원의 어려운 점을 속속들이 그들한테 밝혀서 장차관들한테 알리고 국회 여론을 통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국회일진데 남한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강동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됐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소속으로 4번을 떨어졌으니까 무소속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국민의당으로 들어가서 공천 받으셔. 그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당은 국회의원이 12명, 13명밖에 안 돼서 20명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김한길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강동원 후보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 당대당 옮겨다니는 꼴을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이번에 반드시 무소속으로 재선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제 발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야가 빠진 사람들은 언제부터 자기가 국민의당이었다고, 언제부터 자기가 당에 무슨 대단한 충성을 했다고 당당당 하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세상에 남원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서 기회만 노리고 있어 철새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고, 남원에 대해서 전혀 ABC도 모르는 분이 남원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모습은 우리 남원 시민을 우롱하고 저 자신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토요일 오후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생활 속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후보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인사를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합니다. 짜증이 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동원 후보의 4년간 업적은 어떤 후보 12년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잘 달리는 말에게 우리가 또 표를 주어서 남원을 더 살려놓게 해주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이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강동원은 좀 이따 제 다음으로 올라와서 유세를 하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만인읍 쪽 국가관리 1년 동안에 우리 남원에 쏟아부을 예산 1,500억 확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해놓았습니다. 달리던 말에 우리가 절대 중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4년을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초선을 또 보내서 어영부영 4년을 보낸다면 내 자식 내 딸들은 또다시 직업이 없는 남원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서 서울로 경상도로 떠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또 맛봐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원, 제가 사랑하는 남원, 내 고향 남원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어느 누구도 눈 뜨지 마시고 지금 일 잘하고 있는 국회의원 기호 8번 강동원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4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연설을 해주신 김영건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유권자 여러분, 일 잘하는 국회의원 강동원, 확실하게 검증된 일꾼 강동원, 서민의 대변자 정직하고 정의로운 후보 강동원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부터 기호 8번 무소속 강동원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8번 강동원이가 인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지나면 앞으로 선거는 3일밖에 남질 않습니다. 바로 직전 오후 6시에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사전투표 오셨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는 사전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준 남원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역할, 우리 남원의 발전 비전과 정책 결정, 국가예산 확보, 누구 못지않게 해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분하게도 이 강동원이가 역대 남원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냈고 가장 많은 우리 남원의 수건 사업을 풀어냈다고 평가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서울과 남원을 열차 타고 344면을 왕복했습니다. 거리로 따져보니까 지구를 4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활동했던 우리 남원 시민의 생활 현장을 뛰어다녔던 날짜를 세어보니까 700일, 약 2년 동안을 우리 남원 시민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가 열리는 시간을 말고는 오로지 우리 남원의 발전과 우리 남원 시민의 생활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우리 남원 발전의 비전, 그리고 확실하게 이 비전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그동안의 응어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당선돼서 2개월 만에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지리산댐 건설, 저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었습니다. 2012년 정부 예산이 국회에 왔을 때 전국의 4개 댐의 예산 중 지리산댐만 확실하게 전액 삭감시켜가지고 지리산댐을 무산시켰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개시 7개월 만에 또 다른 위기가 저에게 왔습니다. 바로 서남대학교 폐교 문제였습니다. 2013년 1월 7일 교육부는 서남대가 부실하다, 그래서 서남대를 폐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폐교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보다 먼저 국회의원을 했던 그분에게 이 책임이 돌아가지 않고 왜 저한테 폐교령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저한테 돌려줍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무려 21차례나 만나고 남원에서 서남대학교가 절대 폐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남대학교를 정상화로 돌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상화로 돌려놓았습니다.
올해는 서남대학교에 국악학과, 골프학과를 새로 신설해서 학생 60명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앞으로 이 서남대학교는 제가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지역의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 키우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지난해에 있었던 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청장을 직접 남원에 2차례나 오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우리 남원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 문화 유적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청장을 수행했던 공직자들이 말하기를 국회의원한테 불려가면 맨날 꾸중이나 듣고 질타나 받고, 그러나 강동원에게는 하루 종일 직접 현장에서 브리핑을 듣고 이렇게 환대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자기 문화재청장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온갖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왜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과는 나타났습니다. 만인의총 국가 관리로 확실하게 승격시켰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인의총은 정문을 다시 이전을 시켜야 되고, 기념관을 디지털화해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바로 구 역사,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안리까지 가는 구 도심 지역의 황폐화된 공동화된 이 지역을 확실하게 손을 봐서 생기도는 남원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구 남원역 자리에 남원성의 북문을 98억원에서 복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98억 예산으로 남원성의 북문을 복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역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성초등학교를 지날 때 이 용성초등학교를 이전을 시켜가지고 용성관을 복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인행 내거리에 남원성의 남문을 새로 세우고 광안루 한옥단지와 광안루 연계하는 남원시내 도심 관광권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난해 국가예산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망가져버린 남원 도심권을 확실하게 복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남원 교령산성, 방금 말씀드린 남원 용성관, 그리고 아영, 가야, 고분군을 정부의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저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반드시 시킬 것입니다. 현재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하루를 한 달처럼, 한 달을 1년처럼 시간을 아꼈으면서 오로지 남원 발전을 위해서만 일이 봤더니 강동원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시켜가지고 중단 없는 남한의 발전을 기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새로운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남대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서남대학교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왔지만 방향을 전환해서 정상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과대학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남대학교의 의과대학은 부속병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예수병원, 서울에 있는 명지병원, 이 두 개 병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의과대학교 학생들은 남한에서 공부하고 남한에서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전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아직도 사사건건 서남대 문제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남대학교를 전라북 도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송화진 전라북도 지사는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송화진 지사와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간판을 지어서 서남대를 반드시 전라북 도립대학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서남대학교가 도립대학으로 전환되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 330억을 서남대에 투자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서남대학교가 도립대학으로 전환이 됐을 때의 첫 번째 좋은 점, 그것은 뭐냐? 말썽만 했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남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남한 의료원은 전라북도 지방공기업입니다. 전라북 도립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운영하는 전라북도 도립병원을 도지사가 운영하는 전라북 도립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전환시키면 그야말로 우리 남한 의료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전부 밟을 수 있는 것이고, 남한 의료원은 지리산 중심의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남대학교를 도립으로 전환시키면 좋아지는 두 번째, 바로 그것은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다가 분교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남대학교는 충청남도 천안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천안에 이공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을 다시 남한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가져오게 되면 또 다른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공대학 학생들이 1200여 명 되는데 이 학생들을 남한으로 이사를 시켜서 우리 남한에서 교육을 시키면 남한 시내는 벅적벅적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남한 시내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더러는 술도 마시고 더러는 밥도 먹게 되면 우리 남원 시내의 상권은 다시 회생되고 바로 이 도통동 일대가 호황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남원의 지역 경제는 자동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남원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상가는 호황을 누리는 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 천안에 현재 있는 대학 캠퍼스의 건물과 땅, 이것은 대학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땅과 이 건물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서남대학교를 회생시키는 재원으로 쓸 때 이 땅과 건물을 팔아서 서남대에 다시 입금을 할 때 서남대의 재정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죠? 이렇게 서남대학교를 도립대학으로 전환을 시키면 일석삼조 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 과연 서남대학교가 남원에 있는데 저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겠느냐? 정원 미달은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반값으로 딱 내려주면 우리 서남대학교 학생들은 미달되지 않고 정원을 다 채울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딱 낮춰가지고 매년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는 전국에서 실력이 아주 좋은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남원이라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 남원이라고 해서 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서남대학교를 도립대학으로 전환하면 의과대학의 부속병은 해결되고 천안에 있는 분교 학생들 남원으로 이전시켜서 남원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율치에 원룸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마을이 공동화되는데 원룸이 팍팍 차서 새롭게 율치도 생기를 돋아내는 그런 마을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또 하나의 공약, 바로 그것은 지리산 산악철도입니다. 산악철도는 세계에서 스위스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 스위스는 산이 높고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설경만 구경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산의 산악철도는 꽃피는 봄철 관광, 실록이 구겨진 여름철 관광, 오색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철 관광, 그리고 눈 덮인 설경의 비경을 자랑하는 겨울철 관광, 세계에서 사계절이 가장 분명한 대한민국의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까지 사계절의 관광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우리 남원 지리산의 산악철도 관광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악철도를 남원에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악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에 산악철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고 국회에 제가 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 산악철도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행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산악철도가 건설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극히 걱정되는 이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저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만들어놓은 이 산악철도가 만약에 선거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낙선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간다면 이 일은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다른 후보들의 그 들어있는 식견, 남한의 발전 구상 전혀 돼 있지 않는 정치적 초년생들이 국회에 진출했다면 우리 남한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은 한순간에 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감히 남한 시민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 일을 계속 추진해서 끝장 볼 수 있도록 이 강동원을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은 법률 전문가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입니다. 제가 1981년 정치에 몸담아서 국회에서 근무를 했고 김대중 총재의 비서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2번 모시면서 대한민국의 행정 정책 결정 과정, 예산의 흐름과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의사가 진찰해서 환자를 살려놓듯이 저는 지난 4년간 낙후되어 있는 우리 남한을 진단해서 이만큼 성장시켰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한 시민 여러분, 산악철도가 1단계 구간으로 주천면 육모종에서 운봉 고기 삼거리까지가 건설될 것이고 2단계로 고기 삼거리에서 정령치를 넘어가지고 달군까지 건설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건설이 종료되면 우리 남한은 지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남한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운이 형성이 돼야 되고 새로운 도시가 주천과 고기리와 벤사골에 설치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광안로 한번 쭉 둘렀다가 추어탕 한 그릇 드시고 가는 이런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 오시게 되면 최소한도 며칠 동안은 묵고 자고 돈을 쓰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향토, 토속 농산물과 특산품을 사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남한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남한을 좋아하시죠? 네! 우리 남한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좋아하시죠? 네! 우리 남한이 돌아오는 남한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일 후 4월 13일 총선에서 이 강동원에게 똘똘 뭉쳐가지고 반드시 국회를 보내줘야 이렇게 성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연설 좀 합니까? 제가 서울에서 마이크 잡으면요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남은 사람이 춘향이 닮아서 얌전을 줄 알 때는 그냥 그렇게 똑똑하냐고 그래요 저보고.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강원도에 가서 최문순 도지사를 제가 당선시키고 왔습니다. 이 마이크 발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한 시민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저들어 간혹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무 싸납다, 너무 강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이번 TV 토론에서도요, 왜 웃고 좀 하지 그냥 그렇게 딱딱하게 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요, 제가 매일 화장실 앞에다가 거울을 걸어놓고 웃는 연습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타고난 성품이 강경한 것도 있고 올곧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실실 웃어가면서 국회의원을 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항상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장관과 차관을 몰아세우면서 우리 남한의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있고 예산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러는 원칙을 지키고 신뢰 속에서 더러 표정이 굳고 딱딱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한 시민 여러분, 이제 대세는 이 강동원에게 기울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저 공설시장, 용남시장, 그리고 터미널 시장을 다 다녀봤는데 저의 손을 잡고 계속 놓지 않으시면서 흔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꼭 당선돼서 우리 남은 제발 좀 살려달라, 우리 남은 제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더 발전해서 중단 없는 발전을 반드시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강동원을 믿고 너를 믿고 다시 한번 국회에 보낼 테니까 중단 없는 남한 발전, 중단 없는 남한 시민의 행복, 이것만을 위해서 일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새겼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도통동에 계시는 우리 남한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남한 시민의 염원이 바로 이러할진데, 이 강동원이가 당선되려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저에게 표를 모아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모든 길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우리 남한 시민의 이 열화 같은 그리고 감동스러운 이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순창과 남원과 임실에 살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인데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친척, 그리고 사돈의 발촌까지 전부 기억을 하셨다.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전화 한 통화 하셔서 이번에 후보들 보니까 그래도 강동원이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을 추진했고 많은 일을 해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던 사람이 끝을 볼 수 있도록 강동원에게 한 표 한 표 보내서 반드시 당선시키자, 이렇게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남원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남원 시민들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고 우리 남원의 발전과 우리 남원 시민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이 한 몸
온전히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임실 오수장 관촌장, 내일은 하루 종일 또 임실에서 표를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겠죠? 저에게 표를 모아주시겠죠? 오늘 가서 전화를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예한 없이 또 다른 장소로 올라가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겠습니다. 도통동에 계시는 남은 시민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특히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자녀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객지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남원 출신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남원의 발전을 기약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 like your boom, boom, boom.
고생 많으시고. 아, 저기 이후에로 올라가시면 후반 앞에. 자연스럽게. 강동원 의원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 많이 힘들죠. 예. 뭐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시민들의 응원 덕택이죠. 지금 우리 남은 시민들께서 공천 과정에 너무 충격이 커서 네. 분노가 컸는데 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힘으로 강동원을 다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우리 정서가 네. 이제 구전으로 퍼지고 해서 이제는 아주 남은 시민들이 저변에 완전히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제가 이세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후보님은 없었어요. 그냥 뭐 잘하겠다, 뭐 이렇게 선거송하고 말았는데 굉장히 오래 또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 간단하게 남원 순창 임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되시면 뭘 하겠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지역별로 다르죠. 예. 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네. 순창 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는데, 네. 뭐 여기서 낱낱이 다 얘기하기는 무리고요. 예. 아무튼 제가 그럼 가지고 지금 있는 가장 늦게 선거운동을 하셨던 임실 지역 있잖아요. 그쪽에는 그 어떤 임실은 가장 먼저 예. 임실 군민들의 마음, 네. 상처받은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임실이 이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예. 순창과 선거구가 같이 됐다가 예. 또 나중에 완주하고 또 됐다가 다음에는 또 무진장으로 됐다가 예. 또 이번에 우리 남원으로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실에서는 국회의원을 낼 수도 없었고 또 임실에서 표를 모아서 국회의원을 뽑아주었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 임실의 정책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실에서 굉장히 이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예. 상심이 크셔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적. 뭐 지금 가장 예. 시급해야 될 시급해야 과제죠. 할 과제. 바로 이것은 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임실을 잘 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네. 그분들이 마음이 풀어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임실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는 데 네. 노력할 것입니다. 네. 내일 임실 가신다고 하시니까 내일 또 열심히 선거 운동하시고 예. 끝까지 잘 하셔서 꼭
후보가 아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셔서 네. 그동안 연속성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가신다고 하시니까 국민들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우리 남원 시민들은 저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네. 정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아주 성실하게 정말 전화만 한 통에도 즉각 달려오는 네. 이런 국회의원을 과거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원 시민들이 사람을 바꾸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 최소한도 자기를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죠. 네. 저번에 인터뷰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앞으로 4일 남았으니까 완주 잘 하셔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눈, 시민의 발, 시민의 손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도 지켜야 된다고. 왜 이틀 동안 1박 2일을 투표를 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년 전에 투표 시간을 연장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구를 많이 국민들이 했어요. 너무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일하는 사람들은 늦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투표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투표 연장을 해라 했어요. 근데 그때 선관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박 2일 동안 똑같이 투표 시간을 만들고 투표함을 또 봉인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3일 동안 또 이 투표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힘들잖아요. 5일 동안 국민들은 이 투표함이 어디로 갔냐. 힘들어도 했어요. 어저께 문제점이 있다고 다 드러났고 봉인한 데 투표함 이야기 나오고 했죠. 사전투표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좋고 편리하고 뭐 더 많은 투표를 이끌어낸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는 뭐 빠르고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는 정확해야 되고 느려도 됩니다. 정확히 느리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일이 다 지키기엔 너무 많죠. 6학년 3반님. 그래도 시민의 발, 손, 이렇게 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지켰단 말이에요. 믿지를 않아가지고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허술하잖아요. 뭐 드러났듯이 이 봉인조차 안 된 거 이거 봉인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규정에 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건데요. 나중에 뭐 실수다 이러고 붙이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해야 되는데 막 빨리빨리 뭐 편하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뭐 사전투표를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투표하고 그날 가서 놀아라. 아니 그러면은 투표 시간을 좀 늘리고 돈이 더 들어가는 거를 하면서 왜 정작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정책을 하지 않느냐고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